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아니면 제3지대 세력을 만드느냐 문제로 연일 그 행보가 화제입니다. 저는 가을 전후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생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 영입을 놓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습니다. 지난 4월 29일 김용판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적폐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고해 성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정진석 의원은 묵은 감정을 정권 교체를 위해 씻어야 한다며 윤 전 총장 국민의힘 영입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을 막기 위한 시도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7일 보궐선거 이전까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전국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했습니다. 작년 총선 패배 직후에 미래통합당에서 열었던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을 했던 진중권 교수는 미래통합당에는 뇌가 없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별다른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그런 발언을 받아들이던 태도를 보면 상당히 위축되었던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 상황에서도 절실함이 별로 없는 좀 한가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의원 구성이 국회의원 안에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퇴임 후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을 때 국민의힘은 머리를 숙이고서라도 윤석열을 영입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한 뒤에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압력성 발언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한 듯한 느낌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전불태를 백전불패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는 뜻에서 백전불태가 맞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의 성격이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 영입을 준비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은 별로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겠다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려면 하루 빨리 우리 당에 들어오라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이런 면에서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 후에 구심점 없이 4분 오해를 하며 윤 전 총장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를 준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입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을 추대하는 형식이 된다면 입당 구도 측면에선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국민의힘 당내부 여론을 통합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정권의 목에 칼을 들이댄 일관적인 모습과 그간의 언행을 살펴보면 그는 확실하게 원칙주의자입니다.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의 영향을 받았겠지요. 원칙주의자들은 실리보다 명예와 명분을 더 중시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의 충돌 속에 1년을 버틴 것을 보면 그 뚝심도 상당해 보입니다. 또한 여당이 소위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모습을 보였을 때 검찰총장직을 던지는 모습과 그의 퇴임의 변을 보면 소속 조직에 대한 애착과 대한민국 체제를 보호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가을 전후에서 입당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스타일상 윤 전 총장은 정치공학적인 잔머리를 쓰기보다는 아마도 서서히 행보를 넓히면서 개인적으로 입당하든지 아니면 크던 작던 세력을 구축하여 입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치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길이 가장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입당 문제와는 별도로 윤 전 총장의 성격이 거짓말과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건 전 총리와는 달리 추미애 법무장관과 여당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1년을 넘게 꿋꿋이 버텨낸 뚝심으로 보면 한 번 시작한 후에는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분열보다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확고한 국정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정말 멋진 말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감동하고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로 문정부 초기에 85%라는 압도적인 국민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과 행동이 따로 놀면서 위선자, 내로남불 이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서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원칙과 일관성이 있고 선이 굵은 사고를 한다는 면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통치 철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 자긍심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바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국민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퇴임 후가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